안녕하세요 여러분, 핵인싸의 접근 요정 정나라입니다. 핵인싸가 뭐냐고요? 요새 많이 유행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무리에서 핵심이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코너명 핵인싸는 미래에셋 인텔 리포트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만 쏙쏙 뽑아서 인사이트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여기 준비된 이 리포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인텔 리포트 43호 고령사회와 상속시장의 현황 및 과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상속에 관련된 이슈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노상속이라고 해서 저희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나이가 다 증가하는 현상을 들 수 있는데요. 이제 상속을 주시는 부모님 그리고 상속을 받는 자녀가 모두 나이가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사실 흔히 상속이라고 하면 돈이 많은 부자들 혹은 사업가들이나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저희가 상속에 관련된 어떤 소송이나 분쟁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큰 금액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유류분 반환 소송이라고 해서 상속에 관련된 대표적인 소송이 있는데 여기에서 청구 대상 금액이 1억이 안 되는 경우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사실 금액이 크든 작든 저희가 어떤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노 상속 시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상속 이슈 3가지 함께 알아보시죠. 첫 번째 포인트, 배우자의 주거를 생각하라. 상속이라고 하면 사실 자녀에게 주는 거 아니냐, 왜 배우자를 생각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부가 한날 한시에 눈을 감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평균 수명을 살펴보면 보통 여성분들이 수명이 더 길어요. 그래서 보통 5년 정도는 차이가 나는데 남성분이 좀 더 나이가 많은 커플의 경우에는 이 기간이 5년 이상, 7년, 8년, 10년 정도 이렇게 길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저희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자산 중에 부동산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 특성상 남겨진 배우자의 주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계시다가 사망을 했는데 딱 집 한 채만 남았다. 그렇게 되면 현행 법정 상속에 따르면 이 남은 집 한 채를 배우자와 자녀가 나눠서 받게 되거든요. 자녀가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자신의 재산을 무조건 받아야겠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는 살던 집에서 못 살고 이걸 정리를 해서 나눠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사실 과거에는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세대에는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1960년대에만 보더라도 오히려 자녀가 배우자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가져갔지만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건 이 자녀가 어차피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인데요. 배우자가 장남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가져가게 된 게 1991년에 와서야 그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것도 벌써 30여 년 전인데요. 이제는 결혼한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가 예전처럼 많지 않죠. 그리고 또 고령자가 노후를 스스로 책임진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시대 통념이 달라지면서 배우자 상속의 문제도 더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대가 달라지면 법도 발맞춰서 변하게 되는데요. 옆나라 일본에서는 벌써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령화를 먼저 경험하기도 했고요. 일본에서 새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배우자 거주권이라는 것인데요. 이 거주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집의 소유권과 분리해서 이 집에 살 권리, 거주할 권리를 준다는 겁니다. 법 개정 전에는 만일 집이 2억이라면 자녀와 배우자가 1억씩을 나눠서 가져야 했는데요. 그러면 배우자는 이 집을 팔아서 그 돈을 나눴어야 했어요. 우리나라처럼요. 하지만 지금 배우자 거주권이 생긴 다음에는 배우자 거주권 1억 그리고 소유권 1억으로 나눠서 배우자는 이 집에 계속해서 거주를 하고 자녀분은 소유권을 받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아예 집을 빼놓고 유산을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경우에는 아예 거주용으로 제공된 건물이나 토지는 빼고 나머지 재산만 자녀와 함께 나눠 받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고령자의 주거를 먼저 고려하는 제도가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은퇴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비할 방법이 없을까 아마 고민이 되실 텐데요.
재산을 부부 한쪽의 명의로 전부 해두기보다는 이걸 나누어서 보유하시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전업주부처럼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도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노후의 소득을 마련해 놓으면 조금 더 든든한 그 자산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노 상속 시대 기억해야 할 포인트 두 번째,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생길 수 있는 이슈를 체크해라. 주택연금과 관련해서도 상속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배우자 상속과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이제 주택연금이라는 건 뭔지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자신이 보유한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이게 보통은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많이 알고 계세요. 이 부부형으로 해서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연금이 책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 소유하신 분이 사망을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산이 자녀와 배우자에게 나눠서 가기 때문에 자녀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정말 이렇게 반대를 해서 주택연금을 못 받는 사례가 진짜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실제로 안타깝게도 그런 사례가 2013년에서 2016년까지 3년간 한 20여 건이 있었다고 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서울에 살던 80대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가지고 계셨고 월 한 160만 원 정도의 주택연금을 받고 계시다가 아내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분은 연금을 계속 받고 싶으셨는데 자녀분들이 이걸 반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이 집을 결국 경매로 매도를 해서 남은 금액 중에 한 8천만 원, 9천만 원 정도는 남편이 받아가시고 나머지 한 2억 정도의 금액은 자녀들이 나눠서 받는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안으로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 도입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어떤 집이라는 자산을 수탁을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신탁사업자 지위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개정이 아직 되고 있지 않아서 조금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이 되려면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노 상속 시대 기억해야 할 포인트 세 번째, 유류분을 고려하여 가족에게 줄 재산을 깨끗하게 정리하라. 유류분 제도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재산을 남기시는 분이 이 재산을 유언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상속인에게 전부 상속을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피상속인이 약 2억 5천만 원 정도의 재산을 남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를 더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1억 5천만 원 그리고 자녀가 1억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재산을 남기시는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서 이걸 배우자한테 전부 주겠다라고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들은 이 유류분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원래 법정 상속분 1억의 절반인 5천만 원을 이 배우자분, 엄마겠죠? 엄마한테 달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제도가 왜 생겼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재산을 받는 상속인의 어떤 경제적인 보장, 보호를 위해서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속을 받는 자녀라든지 좀 어린 자녀가 남아있다든지 아니면 경제력이 없는 상속인이라든지 이런 상속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생긴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되게 여러 명을 둔 부모가 사망을 해서 상속을 했는데 다 성인이 된 형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미성년자인 어린 동생에게는 재산을 남겨두지 않는다거나 혹은 경제력이 좀 부족한 상속인이 있는데 이런 보호가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장하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제도인데 또 왜 문제가 될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령화 때문에 상속인들이 어지간하면 다 경제력을 갖췄다는 부분입니다. 요새 사망 통계를 보면 적어도 70대, 80대 이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때쯤 되면 이 상속을 받는 자녀들도 어느 정도는 다 경제력을 갖춘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경제적 처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흔히 말하는 불효자든 아니면 효자든
똑같은 유류분 청구 권리를 갖게 되는 건데요. 사실 재산을 남기는 피상속인의 입장에서는 나한테 조금 더 효도를 하고 가까이 지내는 자식에게 더 많은 자산을 남겨주고 싶고, 나랑은 연락도 안 하고 오지도 않는 자녀에게는 재산을 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유류분 제도를 통해서 불효자든 효자든 다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아마 유언을 정확하게 남기는 것일 텐데요. 특히 유언을 남길 때는 법적으로 요건을 갖췄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민법에서는 유언을 남기는 방법도 5가지로 딱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첫 번째 자필증서, 두 번째 녹음, 세 번째 공정증서, 그리고 네 번째 비밀증서, 5번째 구술증서, 5가지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필증서로 유언을 남기고자 하신다면요, 성명, 날짜, 주소를 꼭 기입을 하셔야 되고 날인까지 맞추셔야 됩니다. 주소를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네, 무효 처리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꼭 쓰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핵인싸 접근요정 정나라였습니다. 행운발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